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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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요. 오늘 나눠드린 거는 생각함수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뭘 배우나 뭐 저런 게 다 있나. 분명 말씀드리지만 수심이 2m면 우리는 한 15m, 15cm 정도까지만 가보는 거예요. 발만 담궈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막 겁내지 마시고. 겁내면 어떡할 거야? 뭐. 어쩌겠어. 나이는 먹을 거고 그 나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자,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뭐 함수? 삼각함수. 자, 기존에 갖고 있던 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 삼각함수니까 각이 들어갈 거야, 그렇지? 그럼 각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 그럼 각은 어떤 도형일까? 아는 대로 얘기해봐. 삼각형? 각을 만들려면 무조건 삼각형이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지. 예전부터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볼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각형은 선분이 모여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각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각이라는 건 먼저 존재했던 거지. 그럼 각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두 반직선이,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야. 맞나?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이 이루는 크기. 그러면 하나의 반직선을 고정을 해놓고 여기 시점이라 하면 또 다른 반직선이 움직이는 걸로 보자는 거지, 이렇게. 그때 이 벌어지는 양을 각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제 반직선, 이 녀석 밑에 있는 고정을 해놓는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하죠. 무슨 선? 시초선. 시초선. 각의 시초선. 움직이는 거니까 동경이라고 할 거야. 뭔 경? 동경. 도쿄 아니야? 동경. 움직일 동자를 사용한 거야. 움직이는 반경.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여기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 아래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이게 각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을 해봅시다. 동경의 위치만 같다면, 동경이 몇 바퀴를 쳐 돌았건, 동경이 와 있는 위치만, 마지막에 위치만 같다면, 요 위치만 안다면, 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한정적 보면 몇 도 안에서 다 생각하는 거야. 360도, 그럼 370도는 한 바퀴를 돌고 10도가 더 올라온 거니까 실제로는 10도하고 같은 위치인 거지. 시초선과 이루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일반각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됩니다. 무슨 각? 자, 일반각. 예를 들어 450도. 450도는 자, x축을 시초선으로 하고 시점을 원점으로 한다면 한 바퀴를 돌아, 맞지?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아오면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가 되지, 사실. 그렇지? 하지만 450도를 가려면 360도를 오고 몇 도를 더 가야 돼? 90도를 더 와야 되죠. 그럼 현재 얘가 동경이 되고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알아듣습니까? 그럼 얘가 시초선이 되는 거고 얘가 동경이 되는 거니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만큼이라 볼 수 있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몇 도? 40도야? 90도. 오케이? 그러면은 얘건 실제 90도 건 810도 건 810도? 맞지? 얘는 두 바퀴를 돌고 또 90도 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동경의 위치가 다 어때 이거는? 같겠지. 시초선과 동경이 내 눈에 보이는 양의 크기가 다 똑같겠지.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 결국 나는 얘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360도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n이라고 놔두는 거야. 플러스 현재 위치는 플러스 방향으로 90도에 있습니다. 쓰는 거야. 그러면 450도의 일반각 표현은 360도 곱하기 1이 아니라 그냥 n 플러스 90도라고 쓰는 거란 말이지. 이게 일반각 표현이에요. 일반각 표현. 요 범위를 세타라 하면 즉 일반각은 360도 n 플러스 세타도라고 쓰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23도를 일반각 표현을. 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고 23도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해도 되죠?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단 이 세타가 360만 안 넘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살짝 궁금함을 넣어본다면 만약에 오 더워!
내가 징징이가 된 것 같아. 360을 넘어간다면 360을 빼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700도 같은 경우 한 바퀴를 돌고 340도를 더 가야 되지. 아니면 두 바퀴를 돌고 거꾸로 20도를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면 된다고. 됐어요? 자, 이제 생각을 또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건 뻥이고요. 이제 시작한 거죠. 뭔 거의 다 왔대. 미나야, 이제 뻥을 쳐도 좀 너무한 뻥이었잖아. 책을 보자. 어디 너희 책이 이게 수학 1인가? 네. 미나야 안 나왔니? 모른다. 없나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1이? 저번에 보여주세요. 수학 2가 아니었나? 미적분이었나? 그냥 하자. 미적분이었고. 잘 없어도 돼. 너희는 그거 잠깐 봐봐.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맨 앞에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생각을 할게. 숫자의 기본 단위는 1이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는 거잖아. 정수의 기본 단위는 한 칸, 1이지. 허수의 기본 단위는 i지. 그러면 각의 기본 단위는 뭘까? 1도겠지. 그럼 1도의 크기를 손으로 표현해 볼래? 1도의 크기를 처음으로 표현해 봐. 벌릴까 말까? 벌릴까 말까? 뭐 얼만큼 벌릴까? 이거지. 사실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1도 굉장히 작지만 얘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커지겠죠. 무섭지 않나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치? 큰 차이를 벌리는 건 결국 처음부터 큰 차이를 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가 뒤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도라는 게 너무 작단 말이야. 새로운 각의 단위가 필요해.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단위야. 무슨 법? 호도법. 호도법. 오늘 딴 거 말고 호도법만 잘하고 가면 돼.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만드는데,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만드는데 그 호의 길이가 r인 녀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봐봐. 원래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삼각형이 있을 건데 얘가 살짝 휜 거잖아. 그럼 얘를 조금 어때야 돼? 내려야 될까 벌려야 될까? 이거 고정이야. 얘가 이렇게 휘려면 얘를 당겨야 될까? 눌러야 될까? 눌러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당연히 60도보다는 작겠지. 자, 이때 여기를 1이라는 단위로 맞춰보자는 거야. 1. 오케이? 각의 크기는 1도가 아니고 그냥 1.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 2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1. 오케이? 그냥 1이라고 하면 좋긴 한데 사실은 라디안 각이야. 무슨 각? 얘 단위가 있어. 라디안이라는 단위. 그럼 여기도 라디안이겠지. 줄여서 이렇게 RAD 쓰긴 합니다. 라디안이 사실은 라디우스. 그 반지름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 호의 길이가 현재 얼마라고 했어? R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약분되면 180 남고요. 180도 곱해줄게요. 그러면 파이하고 R 약분된 거니까 파이 곱하기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식이 생기지. 괜찮니?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디안이라는 요 각의 도의 표현은 생략하거든요. 생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 표시가 없으면 우리는 각을 구할 때 위에 도라는 이 도 표시가 없으면 전부 라디안이라는 걸 느껴야 돼. 그러니까 1이라는 라디안이 있는 거고 파이라는 라디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라는 단위는 몇 도다? 180도다. 180도는 실수니 아니면 각의 크기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는 원래 실수 체계로 하면 몇이라는 숫자니? 3.1415
그 점점점점 가는 애, 그지? 그러니까 3.14라는 그 얼마라는 수의 가계 크기가 대응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1라디안은 얘를 3.14로 나누면 되겠지. 파이로 나누면 될 거야. 3. 얼마로 나눌 거니까 50도보다 크겠죠. 근데 아까 정삼각형에서 쭉 누르면 60보다 작겠죠. 즉 1라디안은 50도보다는 크고 60도보다는 작은 좀 큰 덩어리가 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파이 이 녀석 요 녀석을 3.14개 모으면 딱 180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6.28개 모으면 한 바퀴가 된다는 얘기고. 괜찮아요? 그럼 바꿔봅시다. 파이는 몇 도랑 일치한다고? 180도. 그럼 이 파이는 360도. 2분의 파이는 90도. 6분의 파이는 어렵니? 파이가 180이야. 밑에 6분의 180은 하고 묻고 있는 거야. 30도. 4분의 파이는 45. 도 안 되면 틀리겠지. 그러니까 도라는 표현과 도를 쓰지 않은 표현이 다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인 30 쓰는 거랑 사인 30도 쓰는 건 다르다는 얘기지 이제. 이해되세요? 이 녀석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오케이. 그러고 나면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과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바뀌어요. 자, 반지름이 R이고 여기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 뭔 타? 세타 라디안. 이 녀석은 이 호의 길이를 L이라 하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 즉 몇 분의 2파이 분의 세타 라디안이지. 맞아? 라디안 약분된 거야. 약분 되면 호의 길이 L은 뭘로 구한다? 남는 게 뭐야? R 세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외울 필요 없어. 나이 고1 때 원의 호의 길이 구할 때 얘를 이용하면 못 구하거든요. 여기가 30도면 써요, 안 써요? 세타는 라디안 각이라 했습니다. 30도라는 거는 6분의 파이잖아요. 파이가 180도니까. 그럼 6분의 파이로 바꿔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 진짜로 여기 60도 넣을게. 30도 넣을게. 30도. 얘가 2야. 오케이? 그럼 원래 우리 호의 길이는 4파인데 곱하기 360도분의 몇? 30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6분의 파이거든요. R세타 사용해도 3분의 파이 나오죠. R세타를 사용할 때 그 세타는 무슨 각으로 표현됐을 때? 호도법으로 표현된 라디안 각일 때만 사용한다. 오케이? 그럼 부채꼴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즉 2파이분의 세타 라디안이지. 그럼 요거 하나 약분 안 돼요. 요거 약분 돼요. 그럼 얘는 따라해.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 R 세타 맞아? R 하나 두고 뒤에 있는 R 세타는 L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 R. 세타는 라디안각. 오케이. 그냥 30도 갖다 쳐넣으시면 걔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크기에는 각이라는 거에는 30도에는 2배, 3배, 4배는 할 수 있어. 근데 30도 곱하기 30도라는 작업은 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30도라는 것을 반지름에다 곱해서 무슨 의미를 갖게 되면 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는 라디안으로 바뀌었고 실수에 그냥 대응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냥 실수값을 구해내는 거지. 괜찮아요?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술기가 살짝 엮고 싶은데 산술기가 엮으면 너희 또 구토할 거니까 이 정도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할 얘기가 삼각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삼각함수. 네. 엄마, 나 오늘 삼각함수 배웠어.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니까 오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려라고 미리 문자야.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몇인 원? R인 원인 거예요. 중심이 0,0이에요. 자, 이때 이 X축을 시초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시초선으로 할 겁니다. 무슨 선? 시초선. 그때 똑같이 요 점을 움직이는 동경에 지나가는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해봅시다. 괜찮아요? 네. P점의 좌표는 X, Y입니다. 랜덤한 점이니까 어디에 있던 X, Y.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것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요 상태가 세팅된 상태에서 우리 한번 또 한 번 기억을 꺼내봅시다. 삼각비에 대한 기억을 꺼내볼게요. 뭔 비? 삼각비. 삼각비. 변비 말고 무슨 비? 삼각. 삼각비. 무슨 삼각형에 대하여?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이 각의 크기를 A, 이 각의 크기를 B, 이 각의 크기를 C라고 한다면 A가 마주보는 것은 A, C, B 마음에 안 들어. C, B 별로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는데 B, A, C 왜 이렇게 그리지 않냐면 A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쓰거든요. 근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썼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왜 이런 모양을 굳이 유지를 하냐면 사인 만들 때 우리 시작각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게 B보다는 A가 쓰기 편한 거고요. 직각은 보통 C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띈 것뿐이야. 오케이? 사인 A 무엇에 대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 코사인 A 누구에 대한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 밑변의 비. 탄젠트 A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 이거지. 그걸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사인은 어떻게 보통 계산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발음 구려. 자, 그러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자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우연찮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노란색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죠. 붉은색의 길이는 이 점의 X좌표와 같은 거잖아요. X네요. 푸른색의 길이는 Y가 되겠죠. 자, 정의합시다. 첫 번째 사인 세타는 뭐분의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다른 거 있나요? 없죠.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만듭시다. 이 동경이 넘어가서 이쪽 어딘가를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P가 되겠죠. 요 점이 X, Y입니다. 그럼 세타가 어디가 되냐면 이따시만한 게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이 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사인 세타는 R분의 Y, R분의 Y 똑같죠?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거랑.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R분의 뭔데? X 얘죠. 길인가요? X 값인가요? X 값이에요. 좌표 값이에요. 코사인은 R분의 X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탄젠트는 X분의 Y 하겠죠. 그럼 봐봐. R은 반지름이라서 양수야 항상. 근데 X랑 Y는 좌표 값이라서 양수 음수가 존재해.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생각해. 2, 4분면은 X랑 Y 중에 누가 마이너스야? X는 마이너스니까 X분의 Y 하면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값들은 표현을 해보면 누구만 플러스로 나와? 사인 값만 플러스로 나와. 무슨 값만? 사인 값만. 여기는 전부 다였겠지. 그럼 이쪽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P라고 잡더라도 마찬가지 요렇게 선을 거주면 R분의 Y, R분의 X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세타가 더 커지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타의 크기에 따라 세타가 1, 4분면의 존재는 얘가 그냥 90도를 넘고 180도 사이에 있는 2, 4분면의 각이냐 180도 넘고 270도 사이에 있는 3, 4분면의 각이냐에 따라 얘네들 부호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는 X랑 Y가 모두 마이너스지. 그러면 X, Y 둘 다 들어간 탄젠트는 플러스고 플러스분의 X는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Y도 마이너스. 그럼 이 셋 중에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야. 괜찮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올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칠게. 그럼 여기가 P가 될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면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값이 y가 되잖아요.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똑같죠? 그러면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면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플러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매우 균등하죠. 이게 정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얘들아, 사인 세타가 5분의 13분의 5인데, 오케이? 탄젠트 세타랑 사인 세타를 곱하면 부호가 반대야 얘들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이거야. 그럼 사인 세타가 이거니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15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13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서 여기 몇 나옵니까? 12.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13분의 12인데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탄젠트와 사인이 부호가 반대라는 건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인데 사인이 플러스인 것은 어디입니까? 2, 4분면입니다. 그럼 코사인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을 떼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헤이 안녕 얘들아. 그럼 사인 120도를 구해볼래? 120도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잡히고 여기가 120도잖아. 근데 우리는 결국 x축에 붙어있는 요 삼각형을 그려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요각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지. 몇 도인 거야? 60도야. 그러니까 사인 60도를 구해보자 일단. 사인 60도는 얼만데? 2분의 루트 3인데 헬로 몽키 오케이? 근데 여기는 몇 사분면에 위치일까? 2, 4분면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인 값은 뭘로 나오는데? 플러스로 나오는데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갈게요. 예를 들면 헬로 코사인 330도를 구해봅시다. 탄젠트 330도 할게요. 차 330도야. 차 와서 여기서 요만큼이 비는 거고 여기 30도지. 우리는 결국 여기 x축에 붙어있는 요 각들을 사용할 거니까 몇 도를 알면 돼. 탄젠트 30도의 값을 알면 돼. 탄젠트 30도가 몇인데 루트 3분의 1이잖아. 3분의 루트 3 맞아? 근데 몇 사분면인데 그럼 A, S, T, C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값은 뭘로 튀어나와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봐. 앞으로 진미나가 어떤 속도를 계속 발휘하겠어? 야 어차피 여기 새로 배운 건 다 어수룩 할 테니까 부호 판단하고 이런 건 내가 줄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사인이 뭔지 알아? 코사인이 뭔지 알아? 탄젠트가 뭔지 알아? 탄젠트 30도가 얼마인데?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지. 그럼 특수각을 알아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것만 익히면 된다. 오케이? 그것만. 그 느낌만. 여기 만나봤더니 40점 답인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하면서 어렵다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그런 자만은 갖고 있지 말래. 너무 긴장해서 생각하면 너무 어려서 죽을 거야. 근데 안 죽었잖아. 내가 어렵게 해서 안 했어 지금. 그치? 수심이 300m짜리인데 15cm에서 1.5cm만 담가보겠다고? 물에 냄새만 맡고 가는 거야. 겁은 먹을 수 있겠지. 바닥이 존나 깊네 이러면서. 됐어요? 그럼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얼싸안고라고 해. 근데 싫어. 보통 선생님들은 얼싸탄코 이러시거든. 되게 많아 있는 거야. 아 산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아 씹탱구리. 되게 많아. 아 태연 씹 만들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왜인지 이유는 대충 이해하셨어요? 다시 흐름 볼게요. 삼각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각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각의 모습을 정리 먼저 했습니다.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시초선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야. 시초선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오케이? 그리고 얘 동경만 움직여 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 다 만들어지잖아. 그냥 이런 각 만들지 말자는 거야. 이런 각도 이만한 각에서 요만한 각을 빼는 걸 허파라파 씨. 와이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각,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한 바퀴 반을 돈 건 그냥 반 바퀴 돈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표현을 위해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배웠고 각의 가장 기본 단위인 1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새로운 각의 표현인 호도법을 배운 겁니다. 맞습니까? 그 호도법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거. 다음에 왔을 때 야 파이가 몇 도였지? 180도라고 대답해주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엄마 파이가 얼마인 줄 알아? 3.14? 180도야. 야 3.14 아니냐? 같은 거야. 하고 말라고. 너 쟤 뭐야 미친 거야? 아 엄마 난 몰라. 삼각함수 안 가서 그냥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뒤에 새로운 공식들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공식에 의해서 구하라는 것들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에 적응하시는 게 빠를 거다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또 있어요. 동경이 지금 하나잖아요. 움직이는 게. 동경 두 개 주고 동경이 위치한 게 또 따져요. 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는 x축에 대칭일 때,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0도일 때 별의별 거 다 따져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삼각함수 정의했죠. 맞니? 삼각함수 정의는 이거야. 그럼 이거를 표현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r은 양수지. 곱해버리면 x가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세타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야. 그러면 x, y가 좌표이기 때문에 P점의 좌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있는 모든 P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즉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요. 저걸 극좌표라고 합니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1이야. 2라고 하자. 2. 원의 반지름 얼마? 2. 그럼 여기 쭉 올라와서 여기 45도야. 요 점의 좌표 구하래. 오케이? 해봅시다.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r 코사인 45. 코사인 45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2. 왜 2 곱했으니까. 루트 2, 콤마. 루트 2. 요 점의 좌표야. 아 선생님 이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고 여기가 2니까 루트 2, 루트 2. 아 루트 2, 루트 2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렇게도 가보자. 특수가 60도. 선생님 2대 1대 루트 3이요. 1, 루트 3이요. 천재.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요 값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복잡해지겠지.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사인 10도 이런 걸 알려줬어. 그럼 10도일 때 여기 좌표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좌표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놀이. 이 식을 r제곱으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 R제곱. 그럼 아디다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첫 번째 아디다스 해주면 r분의 x의 제곱 괜찮아요? r분의 x가 누군데? 코사인이거든. 그럼 코사인을 제곱한 거지. 코사인 세타를 2번 곱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r분의 y의 제곱 될 거니까 누구의 제곱이야? 사인 세타의 제곱은 남는 게 뭐야? r제곱분의 r제곱? 예. 이렇게 쓰는 거 싫지? 그래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여주고 싶지. 괜찮아? 이렇게 붙여주면 큰일 납니다. 요거는 여기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 합니다.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안 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 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코사인 30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코사인 900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30을 의도하는 거면 코사인 제곱 30이라고 써야 한다고요. 이게 안 되려면 그러면 엄청난 멋진 말이 하나 나온 거야. 따라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니까 줄여서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죠. 빗변의 제곱. 다른 두 이게 가능하죠. 전부 C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1은 C분의 A,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단 둘 다 각의 크기가 어떨 때? 같을 때. 괜찮아? 자, 이거 X좌표고 Y좌표에 이거 집어넣으면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 R 약분하면 탄젠트 세타는 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탄젠트 세타는 따라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사인 세타. 이 두 가지도 나중에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은 변형들을 시킬 거예요. 무지막지한 변형들을 시킬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제곱이지. 그럼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역수지. 맞아?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이거에 뒤집은 거잖아. 네. 그러면 둘을 더한다는 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문제가 안 느껴져? 이런 게 가능해져. 헤이 안녕 친구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에 대하여 이 녀석의 두 분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라 하자. 오케이? 이때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얼마입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해 예를 들면 말도 안 되지만 이 녀석에 대해 두 근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야. 인수분해가 지금 되어 있지만 여기 1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이거잖아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아니야?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1. 여기서는 1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분의 1, 즉 1분의 1 정답 1 이렇게 풀면 돼. 이게 나올 거라고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지 않냐고. 이 디자인들을 보는 순간. 이런 디자인을 보는 순간 예상이 안 돼서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 학생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괜찮아요? 가볍게 정리 좀 해주셔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너희 흔적을 남겨야 엄마 나 오늘 삼각함수 배웠어 라는 자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랑거리 만들고 가. 아니면 이렇게 딱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지 말고 정리만 딱 하고 너희 글씨 딱 넣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스토리 올려. 아, 수학 인생 참 허탈하다. 이렇게. 아니 135도를 바꾸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며. 그럼 이거는 내가 몇 라디안인지 궁금해. 135도가 이렇게 구해도 되지. 괜찮니? 맞니? 근데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이거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45도거든? 맞아요? 그럼 3을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 3 곱하면 되잖아요. 4분의 3파이야. 오케이? 그럼 180도로 나누시면 돼요. 180도로 나누되, 야, 180도를 나누는데, 나눈 대신에 뭘 곱해주면, 나눈 것만큼 곱해주면 되잖아. 근데 180도랑 똑같은 게 뭐야? 파이라는 말이야. 그럼 몇 파이 이렇게 있는 건 파이 자리에 180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냐? 그럼 마이너스 240도는 마이너스 240도를 180으로 나눠보자고. 마이너스 3분의 4네? 파이. 그럼 3분의 2파이에 파이에다 180 집어넣으면 120도.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파이에다 18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5도. 됐도? 알았도. 동경이 2, 4분면에 존재하니. 자, 그려보자고요. 샤, 빨라. 100도. 여기잖아. 2, 4분면 위에 있네. 맞니? 마이너스 240도,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70. 여기지? 얘도 2, 4분면 위에 있네. 800, 360, 720, 80도. 얘는 1, 4분면 위에 있네. 맞아요? 네. 5분의 5분의 7파이는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36 곱하기 7이잖아. 36 곱하기 7은 252도? 252도. 당연히 아니지 않나요? 4분의 11파이. 4분의 11파이는 495도? 360도. 맞지? 135도 더 가야 되잖아. 여기 좀 와야겠네. 그죠? 2, 4분의 유형 2번.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이 이거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R이 4고 세타가 6분의 파이야. 곱하기만 하면 되네. 3분의 2 파이.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6분의 파이는 3분의 4파이. 오케이?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2-1번 반지름이 얼마?
맞지? 10. 중심각이 몇? 3분의 파이. 호의 길이는 3분의 10파이. 맞지? 와우! 그 다음 넓이는 3분의 50파이. 맞죠? 네.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몇? 8. R 세타가 이거여야 되니까 세타는 얼마? 2. 맞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RL 해도 되니까 16. 빗장. 자, 원이 있는데 찰나 아무것도 꼴라 패시우 여기 딱 있는데 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래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거 반지름의 길이 얼마 나와요? 5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럼 정리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됐냐요? 자, 그 다음 봤더니 4분의 3 세타, 4분의 3 파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4분의 3 파이는 계산해보면 135도거든요? 맞아요? 네. 135도 여기 넘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우리는 요각을 보기로 했잖아요. 몇 도입니까? 45도. 그러니까 사인 45, 코사인 45, 탄젠트 45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순서대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인데 몇 사분면이죠? 10, 10 9였잖아요. 그러니까 S잖아요. 그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죠. 됐나요? 그 다음 6분의 7파이는 보자 똑같이 파이만큼 넘어온 뒤 6분의 파이만큼 내려와요. 여기가 30도거든요. 그러니까 30도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인데 몇 사분면이죠? 10택, 10택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또 그려 이렇게 촥촥 3분의 파이 60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기 60도거든. 그럼 60도를 보라는 얘기거든. 그럼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몇 사분면이지? 10, 10, 9리.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유형 4를 봐. 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야. 근데 사인이 플러스라는 거잖아. 우리 지금 부호가 반대인 것들이 있는 거는 2, 3, 4분면인데 플러스인 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인 혼자 플러스인 거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 두 번째 거 볼게. 탄젠트랑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야. 탄젠트랑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혼자 플러스가 코사인 혼자 플러스면 되지. 그럼 탄젠트랑 어디? 여기가 플러스고 코사인 여기가 플러스니까 3, 4분면 3, 4분면 또는 4, 4분면 4-1번 사인하고 코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거든? 그럼 누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탄젠트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코사인분의 사인 이 탄젠트였죠? 탄젠트가 음수입니다. 그럼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2, 4분면과 4, 4분면 어렵나요? 표정들이 어거지. 괜찮다고 할게.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나를 어르고 달래듯이.